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만났는데 뭐 최근 이제 고 작가님 책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신데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은 예. 우리 아이 낭독 혁명입니다. 예. 근데 그래서 책도 나왔고 해서 특집으로 오늘은 두 애기 아빠가 말하는 육아로서 성장한 아빠들 이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육아로서 성장한 아빠들. 이게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부모님들도 계실 학부모도 계실 거고 네. 뭐 애기 아빠 엄마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갓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제 대학생 친구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누군가는 겪고 있고 누군가는 겪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육아 얘기가 들으면 좀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배울 게 많고 네. 그리고 저희 그 20대 분 많잖아요. 네. 곧 예비 부모니까 네. 또 부부니까 예비 부부니까 준비가 잘 되면 좀 행복한 가정을 더 이끌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 하나씩 해볼까요? 저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고 작가님 이제 결이 겸이 아빠, 저는 채아 아빠인데 네. 저부터 나는 진짜 아기를 키우면서 이거를 배웠다. 딱 진짜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왜냐하면 이거 방금 이거 하자고 준비해서 고 작가님 준비가 안 됐거든요. 저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 하는 동안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뭘 배웠냐고 이제 물어본다면 누군가 일단은 육아는 진짜 제가 속어 써서 죄송한데 졸라 힘들다. 그만큼 근데 값어치가 있다. 육아만큼 힘들고 의미 깊은 일이 힘들고 의미 깊은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느끼는 게 진짜 아빠는 아닌데 엄마들은 진짜 뒤지기 힘들었겠구나 우리 키우는데. 왜냐면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막 2명 3명씩 키웠을 텐데 그걸 진짜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키웠을까 진짜 엄마들은. 아빠는 모르겠어 솔직히. 아빠는 뭐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진짜 엄마들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키웠을까 그 생각이 전 진짜 계속 들어요. 힘들죠. 그게 그러니까 뭐 일단 수면 시간이 네. 현저하게 그게 아니라 줄어들고. 그게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은 모르면 인터넷 찾아보고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해요. 지금은 모르면 막 인터넷 찾아보고 막 많잖아요 정보가. 그때 어떻게 키웠지 진짜 진짜 미친 거 아닌가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는 진짜 키울 방법 이해가 막 욕밖에 안 나요 진짜. 이거 엄마들 다 미쳤었나 어떻게 키웠지 계속 그 생각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거의 그 급인 것 같아요. 옛날 육아가 불과 30년 전 일이긴 36년 전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진짜 이렇게 키우지? 그러니까 조선시대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역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힘든 걸 키워내잖아요. 네. 그럼 왜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를 보게 되면 자녀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동기부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그 본능적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반증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이게 크지 않으면 이거 견뎌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10시간 힘들다가 1분 아이가 싹 웃고 있으면 일단 해결이 되잖아. 아니 저도 우리 신채아가 이제 신땡깡인데 땡깡을 그렇게 피는데 인사는 되게 잘해요. 인사는. 그래서 이제 녹음하러 오기 전에 아빠 일하러 간다. 그러니까 채아한테 뭐 채아 그런 거예요. 엄마는 운전을 잘해. 할머니도 운전을 잘해.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아빠는 뭘 잘해? 제가 운전 안 하거든요. 네. 아빠는 뭘 잘해? 그러니까 아빠는 운전을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뭘 잘해? 엄마가 물었어. 아빠는 일을 잘해 그러는 거. 맨날 일만 진짜 애기는 보는 대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아빠는 뭘 잘해? 아빠는 일을 잘해. 아빠 일하러 가 그래요. 이제 인사하고 요즘에 안녕히 다녀오세요를 못하고 안녕하세요밖에 못해요 아직.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그 고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희 딸은요 지금 8살인데도 가끔 이거 정신줄을 놨나 다녀오세요 해야 되는데 안녕히 계세요 이러는 건가 해서 가끔 여기다 헷갈려 하거든.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리는 건데 채는 또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뽀뽀 한번 해주면은 쓰러져요 진짜. 그래서 진짜 저는 솔직히 아까 제가 진짜 막 욕이 그냥 저절로 나왔는데 그 옛날 엄마들이 우리를 키워온 그런 나쁜 환경을 생각하면 솔직히 욕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진짜 씨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맞아요. 얼마나 가엾고 엄마들이 근데 그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근데 가끔 왜 제가 아까 막 욕을 했냐면은 진짜 욕이 튀어나왔냐면은 그 정신 나간 애들 보면은 뭐 일이 제 댓글 보고 옛날에 솔직히 좀 빠골라서 그래요 제가. 왜냐면은 뭐 자기가 50만 원 더 버는데 그럼 와이프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친 새끼야 제가 볼 때 그거 진짜 뭐 그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솔직히. 예. 근데 또라이 진짜 키워봐야 된다니까요. 저는 왜냐면 반전업 애기 아빠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내 여자였으면은 진짜 이 미친 새끼 다 죽여버린다 진짜 그랬을 거야. 맞아요. 진짜로. 네, 맞아.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왜냐면 매일경제랑 인터뷰를 했는데 갑자기 막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신문사랑 인터뷰를 하는데 역시 팟빵이 그게 좋아. 막 욕해도 되고 막 그러니까 욕을 막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막.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그 강정이 너무 많이 돼갖고 그 육아에 대해서. 왜냐면은 진짜 그때 좀 편집에 잘렸는데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진짜 솔직히 제가 훨씬 힘들다고 생각했어. 제가 그 오해를 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삼성 다닐 때. 근데 제가 10시 반에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그 아직도 기억난다니까요. 식탁에 그 우리 집 밥그릇이 하늘색인데 하늘색에 밥이 메말라져 있고 숟가락이 있고 반찬도 없어요. 근데 우리 제 엄마가 막 채 안고 막 눈탱이가 막 불어갖고 막 울어갖고 막 줄줄줄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밥을 먹고 싶은데 아기가 계속 우니까 밥을 못 먹은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난 또 욕나. 미친 새끼들이 헛소리하는 새끼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애기 키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딴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 게 나는 진짜 신기해요. 나는 그게 다 진짜 두드러 패고 싶어요. 나는 진짜. 내가 좀 이거 들으면 뭐 싫어하는 남성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키워보세요. 나는 이거는 100% 엄마 편이고. 그래도 요즘 아빠들은 좀 요즘 아빠는 낫죠. 해서 잘 알고 있을 근데 거예요. 예. 내가 이제 또 변론을 하나 이걸 하면서 해주고 싶었어요. 아빠들도 좀 불쌍한 것도 있어요. 그럼요. 아빠 불쌍하지.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또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 꼰대 같은 할아버지들 때문에 뭐 아빠가 얘기하면 넌 남자 새끼가 뭐 그런 거 왜 하냐 뭐 그런 또 얘기 듣고 그다음에 또 실제 회사가 야근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일은 일대로 하고 그다음에 잘 도와주는데 저는 삼성 다닐 때 그러려 그랬거든요. 양육 휴가를 쓸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회사 잘린대요. 자르라 그래 이 새끼들아. 그걸 쓸라 그랬어요. 진짜 양육 쓸라 그랬어요. 니네가 잘러 그럼 새끼야. 내가 쓰면 되지. 그럼 난 고소할 거다 이 새끼들아. 그 마음으로 하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막상 진짜 저 같은 또라이는 할 수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못한단 말이에요. 그 육아휴직 무급휴직이 무급인데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법은 있고 제도는 있고 뭐 말은 하지만 막상 하려 그래도 시스템 때문에 못 하니까 순전히 아빠들도 불쌍하고 고 작가님 말씀대로 도와줬는데도 또 아빠가 도와준 것도 안 알아주면 또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 뭐 개념 있는 엄마도 많지만 또 때로는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본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힘드니까 본인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폄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쁜 엄마도 있어요 또. 맞습니다. 유치원 던져놓고 놀이방 같은데 던져놓고 자기가 보지도 않고. 예?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엄마들끼리 그 애기들 데리고 모였나 봐요. 난 해방이야 왜 그런가? 우리 애 저기 놀이방에 던져놓고 왔어. 그런데 좀 솔직히 듣기는 안 좋더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놓고 왔어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다음에 진짜 남편이 진짜 뒤지기 힘든 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요. 그렇죠. 예? 맨날 10시 11시에 퇴근하고 예. 주말도 없고. 진짜 그러면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다음에 몸도 많이 쓰고. 근데 또 그런 거 보면서 저거 봐. 저 집 남편은 도와주는데 당신은 안 도와줘. 그딴 말하면 정신 나간 거죠. 그렇지. 그다음에 또 뭐 남자들을 또 왜냐면 제가 하도 여자분들만 변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남자분들이랑 얘기하면은 고 작가님이 아시겠지만 양육은 난이도가 점점 낮아져요, 사실요. 그 이제 뭐 사춘기 한번 넘어야 되긴 하지만 학교만 가도 자유 시간이 엄마가 갑자기 확 늘어나거든요. 확 늘어나죠. 아니 솔직히 유치원만 가더라도. 네. 확 근데 늘어나죠. 이제 만약에 이제 애가 맞벌이가 아니고 남편만 돈을 벌고 애가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그러면은 솔직히 이제 원래 하시던 집안일만 하시면 되니까. 그다음에 요즘에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이 식구가 4명이거든요. 저 채아 엄마, 채아 로봇 청소기 이렇게 내시거든요. 로봇 청소기 그렇게 귀여워요. 엄청 열심히 해요, 우리 집에서 청소. 맨날 제가 가끔 이렇게 어디 꼬라박에서 로봇 청소기 거기 왜 힘들게 거기서 고생했어. 내가 꺼내줄게. 그러고 그런데 채아도 되게 친하거든요, 로봇 청소기랑.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나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거기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야 빨래 세탁기가 다 하는데 여러분 세탁기가 다 하지 않습니다. 세탁기에 넣어야 되고 세탁해서 꺼내 와야 되고 걸어야지. 빨래 널고 빨래 그리고, 개고 그리고 또 물 빠지는 거 있으면 따로 다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힘들고 그러니까 다 사정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예. 서로 고생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지만 이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뭐냐 또 그 본능적인 사랑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육아로 배운 것 중에 이제 말씀하신 것도 이제 공감을 하고 하고 배운 거 많은데 그 중에 그냥 이제 조금 실제적인 거 말고 조금 철학적인 거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많이 안다고 했을 때 경험의 진폭이 클수록 인생을 깊이 느끼고 있고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경험 많다 했을 때는 진짜 망해보기도 하고 정점을 찍어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 보면은 야 진짜 여러 가지 인생에 별걸 다 느끼고 삶의 있구나. 연륜이 느껴지죠. 그렇죠. 진짜. 근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느끼는 게 육아예요. 그러니까 제가 육아를 떠나서 그냥 부모가 된다는 거죠. 부모가 되면 기쁨과 어떤 행복의 그 정도가 위로 열려 있는데 대신 불안과 공포가 또 아래로 열려 있어요. 왜냐면 가끔 야 얘가 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작년에 박근혜 있을 때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도 그냥 그 생각만 한 그런 일들 생각만으로 힘든 게 부모로서 이게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얼마나 그게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이거 뭐 하늘이 무너지냐는 표현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도 평소에 내가 살아가는 삶보다 더 크게 느끼고 어떤 두려움과 공포도 더 크게 느끼다 보니까 어떤 인생이 이런 거구나를 좀 더 안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부모가 되지 않았다면 몰랐을 인생의 깊이들 그런 것들을 부모가 되면서 느끼게 되면서 이런 게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애를 볼 때.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누구를 위해 죽는다고 했을 때 저는 만약에 엄마나 와이프를 위해서는 죽기 어려워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준비가 돼 있죠. 내가 남자로서 그런 극한 상황에 있으면 제가 생각을 통해서 그럼요. 마음을 먹고 의지적으로 죽어야 되겠다. 대신. 근데 아기를 위해서는 바로 죽을 수 있어요. 본능이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눈알 파내라고 하면 파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모가 아니면 못 느껴봤거든요. 근데 부모가 되면서 느끼면서 이런 감정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어떤 삶에 우리가 이제 짧은 삶이지만 그 짧은 삶 가운데 가장 어떤 진수를 맛보는 게 부모가 아닌가. 진짜 저는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우리 애기가 만약에 사고를 나와서 시력을 잃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장애가 장님이잖아요. 저는 그럼 한쪽 눈 빼줄 거예요, 진짜요. 그럼요. 다 부모 마음이 다 그럴 거예요, 진짜로요. 그렇죠. 예. 진짜 아니 그게 재밌는 게 이식해달라 그러면 다 이식해줄 거고 다 해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와이프다. 그러면은 사랑하지만 쉽지 못하다니까요. 다짐을 되게 해야지. 그래 다지. 근데 자녀면 그냥 이렇게 우리 와이프도 똑같은 마음이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부모 잃은 애기들도 너무 불쌍하고 애기 잃은 부모들도 너무 그냥 지금만 생각해도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가여워요. 전 진짜 고 작가님 말에 진짜 1000% 20000% 동의하기 때문에 그 육아 갖고 자꾸 욕이 나오는데 그거 막 댓글에 막 악플 쓰는 새끼들 보면 다 패 죽이고 싶어요. 저는 진짜 막 두드려 패 죽이고 싶어요. 진짜. 왜냐면은 그 육아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모두가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뭐 아프리카 속담인가? 아이는 한 마을이 키우는 거라고요. 네.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거 뭐 해보지도 않은 놈들이 와갖고 댓글 쓰면서 뭐 육아 쉬운데 뭐 옛날 엄마들은 어떻게 맨날 그럼 넌 새끼 핸드폰 쓰지 말고 너는 차 타고 다니지 말고 너 말 타고 다니고 천리길도 뭐 십리길도 걸어 다니라고 이 자식아 막 내가 그러거든요 진짜. 너는 병원 가면 뒤에 처맞는다고 나한테 옛날 사람들 병원 없어 잘 살았어 진짜 그러거든요 제가. 너는 진짜 병원만 한번 가다 나한테 걸려봐 진짜 처맞는다고 내 진짜. 근데 그러니까 제가 좀
그 육아에 관심이 더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 육아에 좀 헛소리 하시는 분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감대 형성이 돼야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맞아요. 길이거든요. 국가적으로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담당해야 될 부분인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잘 장치가 마련되고 제도가 마련됐을 때 진짜 이게 인간다운 어떤 사회거든요. 왜냐면 부모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개인의 어떤 선택도 존중합니다. 어떤 분은 뭐 결혼도 안 할 수도 있고 또 결혼했지만 애를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보편적으로 대부분 결혼을 하고 또 부모가 되잖아요. 그게 어떤 우리 인류가 그 진행하는 그런 형태란 말이죠. 그럼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 사회가 정말로 잘 보호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사회가 이런 엄마, 아빠를 보호해주고 어떤 가정을 가정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도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기대하는 바가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말 저녁 있는 삶,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와 함께 육아를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뭐 육아 휴직 이것도 정말 눈치 안 보고 볼 수 있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오히려 이걸 안 하면 이건 뭐 미친 기업, 얘는 망해야 돼. 이 정도의 어떤 사회 분위기와 제도 이런 거 형성이 되면은 그렇게 해서 가정이 유지가 돼야 지속 가능하죠. 제가 요즘에 좀 말 되게 곱게 쓰고 예쁘게 쓰는데 육아만 하면 욕이 나오는 게 제 육아는 잔다르크거든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다시 세련된 표현으로 하면은 그거예요. 저는 진짜 감정적으로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저껜가 우리 이웅구 대표랑 만나갖고 그러니까 그 이웅구 대표랑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있고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직원의 보너스나 직원의 월급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요. 왜냐하면 저는 월급을 안 받고 보너스를 안 받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거든요. 저는 체인지그라운드 우리 직원들 보너스를 이번에 많이 주는 게 목표인데 저는 안 받아요. 저는 1원도 안 받아요, 보너스를. 근데 그걸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우리 이제 이웅구 대표 제 동생이니까 웅구야 형이 진짜 곰곰하게 생각했는데 내 그 미친 육아 댓글 읽고 빡이 올라서 내가 뭔가 실천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든 게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식구들 우리 애들이 우리 PD님들이 만약에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1년간 천년도는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월급을 올려주는 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거에 따른 우리가 보험료가 올라요. 그러니까 회사가 내는 돈이 되게 많아져요. 그렇죠. 네. 고정 비용이 높아지면 회사는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래서 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가야 돼. 회사가 살아남으려면요. 그렇게 월급을 올려주진 못하지만 1년간은 회사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그 가사 도우미를 1년 동안 지원해 주자. 좋네요. 네. 그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은 육아에 더 집중하다 보면 일을 못 하거든요. 저는 그걸 해봐서 아는 거예요. 육아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를. 제가 늘 느끼고 있죠. 네. 그래서 사무실이 집인데 뭐. 1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매우 중요하죠. 제일 네. 중요한 연도고 제일 힘든 연도고 네. 그래서 그 1년도는 우리가 100만 원 정도면은 못해도 5시간짜리 가사 도우미 구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5시간 정도는 우리가 가사 도우미를 보내줘서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5시간만이라도.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일 안 해도 되게. 왜냐면 어차피 힘든데 일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한 2시간 봐주면은 하루에 7시간, 8시간 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직원들 삶을 좀 윤택하게 해주자. 시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을 하자. 그렇죠. 시발을 하자. 시발. 뭔가를 촉발시키자. 그렇죠. 시발점을 만든다. 그렇죠. 시발점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냥 되게 시발에서 시발까지 세련되지. 야, 오늘 팟캐스트 역사에서 욕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사욕까지. 그러니까 너무 진짜 미친놈들 너무 많아갖고 진짜. 아무튼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다.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래서 그냥 부모끼리 만나면 그냥 서로 짠하잖아요. 짠하고. 너무 불쌍해 나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육아는 진짜 할 얘기가 많은 게 며칠 전에는 어떤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있는데 아기가 조금 칭얼댄다고 아빠가 애한테 엄청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막 때릴라 그러더라고 애를요. 애도 불쌍하고 저 아빠도 불쌍한 거예요. 진짜 저 아빠 될 준비가 안 됐었구나. 애는 그럼 얼마나 감정 주머니가 작아질까. 그거를
제가 볼 때 딱 봐도 채아랑 비슷한 건데 아빠가 걔를 때리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네 저 집도 진짜. 그러니까 좀 육아만 생각하면은 막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이어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부모 공부하고 우리 낭독혁명을 썼잖아요. 그거의 근저가 뭐가 있냐면 반대로 이제 우리가 우리 부모들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되지만 부모들이 아이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냥 감으로는 이해 절대 못해요. 왜냐면 아이는 그 전까지 부모가 되기 전에 살아왔던 환경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아이의 발달상의 특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무리한 욕을 하거나 잘못된 욕을 하거나 잘못된 어떤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요즘에는 욕심도 과하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 욕심이 제일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낭독혁명 같은 경우는 독서에 관련된 건데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일찍 한글을 띄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6세 후반, 7세 초에 한글 문자를 보는데 매우 효율적이 되거든요. 나는 그 댓글 보는 것도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우리나라 문해력이 2등급이잖아요. 통계적 사고도 안 그러니까 되고 뭐도 안 제가 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평균에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5세, 7세 그렇게 하면은 무슨 5세 무슨 뭐 군대 기상 6시 하듯이 5세 딱 정확한 게 아니라 5세 정도를 기준으로 가우시안 분포로 퍼지겠죠. 그래서 그렇죠. 더 늦는 애는 더 늦고 더 빠른 애는 더 빨라요. 게다가 우리가 진짜 답답해요. 5세면 5세 봅시다. 만호세가 아니잖아요. 네. 5세는 만호세가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면 1월 1일생부터 12월 31일생이 있어요. 그러면 1년 차이거든요. 그럼 1월 1일생과 12월 31일생은요. 5세기 때문에 그 1년 차이가 어마어마한 인생이 20%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으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문자 효율이 좋아지는 뇌 발달 상태는 보통 7세예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한다? 책 읽어주시면 됩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이의 소리로. 그렇죠.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거죠. 그것이 아이들 독서에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걸 이제 뭐로 넘어가면 좋으냐면 여기서 그 이제 우리가 오늘은 육아가 특집이니까 이제 욕 그만하고 다시 이제 제가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해서 욕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욕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지. 다시는 안 하진 않고 조금만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그 다음에 네. 제가 600만 시청에 달하는 국민 주례인데 제가 또 입을 너무 험하게 쓴 것 같아서 다시 여기서 할 줄 알아서 다시 진지하게 저의 원래 본 모습. 저 아까는 제가 갑자기 그 뭔가 정의의 사도가 제 몸에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정의 구현을 하려고. 근데 뭐가 있냐면 저한테 가끔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좀 롤 모델 같은 아빠니까 어떻게 하면은 육아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네. 못하죠 사실. 네. 할 방법 없습니다 네. 여러분. 없는데 굳이 제가 팁을 드리면은 이제 제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한 번 얘기했을 거예요. 한 번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은 저는 그 낭독을 그 체아를 엄청 일찍부터 시작해줬어요. 엄청 일찍.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말하기가 직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성우톤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맘먹고 좀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면은 되게 좀 괜찮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첫 회 들어보시면 알아요. 첫 회는 목소리가 좀 붕붕 떴는데 이제는 이렇게 차분하게 맘먹고 말하면은 조용하게 아나운서 톤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연습이 돼서 그런 거. 체아 책 읽어주면서 낭독을 하면서 제가 연습을 한 거예요. 그 되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낭독을 그렇죠. 해보면은 여러분이 말을 얼마나 헛소리를 많이 하는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써져 있고 쉬운 글인데도 그거를 똑바로 못 읽는다는 거를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읽는 게 쉬운 것 같죠. 그런 게임 있잖아요. 뭐 책 한 번도 안 틀리고 읽기 이런 거 같이 진짜 해보시면은 여러분 계속 읽으면서 틀리세요.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책을 소리내서 우리가 읽어본 적이 없으면은 그럼요. 네. 그 쉬운 거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낭독이라는 게 진짜 얼마나 좋냐면은 솔직히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이건 손해거든요. 여러분 그 자세한 그 과학적 사례는 낭독혁명을 참고하시고 제가 실 아버지로서 얘기해드리면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통계적 사고가 중요한데 이제 고 작가님이 그 말잖아요. 예를 들어 그 책 읽기 5세 7세 이렇게 기준 어느 정도 줬는데
그럼 저는 7세까지 기다리냐? 저는 아니라니까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고 작가님 부모 공부 이런 걸 안 읽었으면은 저도 무조건 한글을 일찍 가르쳤을 거예요. 무조건. 모르니까 일찍 배우면 좋겠자고 일찍 가르쳤을 거예요. 제가 부모 공부 처음 썼던 게 저도 일찍 가르치려다가 네. 이게 효율이 너무 떨어지네 네. 하고 제가 어떻게 읽고 그 책을 쓰면서 그 연구를 보면서 알게 된 네. 거예요. 하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네. 이 연구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 진짜 그래서 저는 그럼 한글을 가르쳐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낭독에 엄청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글 가르쳐주냐고 7세까지 기다려요. 저는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 애는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갖고 지금 한글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진짜 나중에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Y저인데 제가 Y절 읽고 있으면 Y절 뺏어가서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치면서 곰돌이가 말했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 한글 있으니까 다 글처럼 보이는 거죠. 다람쥐도 말했습니다. 너 도시락은 어디 갔니? 막 지가 혼자 막 그거를 읽는 척을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한글 얘가 읽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가르칠 생각이 없고 계속 낭독만 해주다가 더 기다리는데 얘가 진짜 도저히 못 참겠다면 가르쳐 줄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호기심이 오는 그렇죠. 타임 있잖아요. 호기심이 오면은 자연스레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그렇습니다. 기준이 맞아요. 그렇죠. 댓글에도 똑똑하신 분들 그렇게 써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낭독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솔직히 기왕이면 빠르면 좋잖아요. 기왕이면요. 아니 그 자녀한테 책 읽어주는 거는요. 뭐 이거는 솔직히 거의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 힘이 어마어마하고 아이들이 나중에 그 어휘력부터 그 독서력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부모가 얼마나 책을 읽어줬나예요. 진짜 머릿속에 제가 이 예시를 항상 들거든요. 보통 3, 4세까지는 아이의 어휘력은 보통 부모가 대화를 많이 해주는 케이스. 근데 부모가 대화를 할 때 어휘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우두머리, 골질, 진화 이런 얘기를 대화 속에 합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공룡책을 읽어주면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그 어휘들을 머릿속에 운석부터 다 집어넣는 거죠. 솔직히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고 작가님 책 부모 공부랑 낭독혁명 이거 웬만한 건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저는 20권 넘게 읽어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솔직히 거기 진짜 나쁜 책도 많았어요. 특히 제일 이제 제가 싫어하는 게 칼비테류. 칼비테가 뭐 어렸을 때부터 막 뒤지게 독서시켰고 천재 만들었다. 그런 애들은 진짜 이상한 애들이야. 아웃라이어 애들이에요. 그런 거 일반 따라했다가 여러분 잡혀 걸려 잡혀. 그런 사례가 있죠. 다큐멘터리 나왔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 책 2권 읽으면은 진짜 그 사볼 돈 없으면은 서점 가서 2번만 읽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안 읽으면서 양육을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몇 억 날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아이를 이해할 때 그냥 감으로 하면 안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부모의 어떤 고충이나 어려움을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아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모릅니다. 우리 몰라요. 발달 심리학 제가 책을 보면은 와 되게 신기해요. 진짜 아이는 완전 나랑 다르구나. 아이의 아이의 뇌 발달 상태와 감정 상태와 지금 발달장애 그 상태를 제대로 캐치해야지 되겠구나. 제가 후회했던 게 아마 그 이제 신 박사님도 아마 이제 우리 얘기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을 텐데 특히 여자애 같은 경우는 말이 좀 빠르고 그 중에 좀 더 일찍부터 책 읽어주면 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능이 빠르면 착각을 해요. 애가 감정도 빠르다 생각하는 거죠. 때문에 되게 나이 또래 맞지 않는 훈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정보를 빨리 받아들이고 어휘량이 많은 거지 감정이 그럼요. 어린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애가 좀 말도 잘하고 하니까 이렇게 훈계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전혀 그 감정 없어요. 상태는 아직도 아이인 거거든요.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제가 볼 때 그래서 망한 애가 유근인 것 같아요. 유근이가 솔직히 천재였잖아요. 근데 주변에 그걸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미국은 됐을지 모르는데 걔 머리는 분명히 좋았잖아요. 근데 망했잖아요. 걔 논문 베끼고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뭐 새로운 게 안 나오니까. 자기가 극복해야 될 거죠. 뭐 기대했던 마음 놓고는 많이 안 너무 됐죠. 안타깝죠. 그래서 아까 다시 그 팁으로 돌아가서 진짜 여러분 그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제대로 된 그 동화책을 읽으면은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화 중에 틀린 게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틀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인전 읽어줘도 좋고 왜냐면 위인전은 이렇게 롤모델이 되니까 뭐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도 자꾸 뭐 미리미리 심어내주면 좋고 그거 되게 나중에 큰 자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아이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채아가 7살, 8살이 되면은 영어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냥 재미처럼. 예. 그러니까 영어 낭독을 해줄 거예요. 저는 영어를 할 줄 알고 여러분 거기서 저는 발음이 구린데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예. 걔네는 그런 게 다 알아서 그 다음에 틀려주고 그냥 여러분도 틀어놓은 다음에 그냥 그거를 심지어 여러분 그래도 영어 읽을 줄 알잖아요. 그냥 그 소리를 따라하려고 노려보면 돼요. 진짜 따라하려고 정확하게 똑같이 쉐도잉이라 그러거든요. 똑같이 해보려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영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왜 조금 그래도 잘하냐면 전 IM 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 되게 논리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 IM 쌤이 그 아빠가 지능이 5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걔가 쉬운 책 읽어주다가 7살 책으로 넘어가니까 그 이제 못 읽어준단 말이야. 아빠가 어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딸이 되게 똘똘하단 말이야. 그래서 아빠한테 쉬운 책 읽어달라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저 5살 정도도 저렇게 말 잘하는데 나도 5살만큼만 영어 딱 하면 되겠다. 그 생각으로 그 영화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접목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영어 공부할 때 낭독을 하고 또 그 뭐 쉐도잉을 하고 그러면 계속 아웃풋을 내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한글을 읽을 때는 그걸 접목을 못 시키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낭독 혁명이 처음에는 2부는 부모 낭독이고 3부가 아이 낭독이거든요. 7세부터 11세 사이 아이들은 낭독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묵독을 하면 안 돼요. 묵독하는 거 낭독을 했을 때가 훨씬 더 우리 영어 배울 때 완전 똑같아요. 아이가 이제 처음에 문자를 배우면 문자 소리와 음성 소리를 매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 매치를 빨리 잘하는 아이일수록 묵독도 잘해요. 근데 제가 우리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갔잖아요. 학교에서 묵독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아직 이 매치가 안 되는 게 많이 있는데 불규칙적인 거 뭐 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읽으면 it, 어요 이렇게 읽을 때 애가 묵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묵독으로 it, 어요로 읽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거를 빨리 고쳐줘서 아이가 내용을 유창성 있게 할 수 있을 때 묵독도 훨씬 잘하게 되고 유창성을 확보하게 될 때 독해도 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아이가 자기가 낭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 지금 저가 이제 그 얘기하고 주변에 물어봤어요. 요즘엔 다 초등학교 독서가 이렇게 열풍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다 묵독을 시키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그 머릿말 제목이 아이들의 교실을 시끄러워야 된다거든요. 도서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딸한테 도서관에 있길 도서관 어떠냐 물어봤어요. 했더니 도서관에서 요만큼만 소리 내도 혼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시끄러워야 돼요. 맨날 그 유대인 말만 뒤지게 따라하고 유대인 그 뭐라 그러죠? 그게 하브르탄가? 그러니까 그거 안 따라하는 거지. 말만 맨날 유대인 도서관은 엄청 시끄럽잖아. 엄청 제가 볼 때 소리 작게 내면은 내가 좀 꿀리는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예요, 진짜.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낭독을 해야 심지어 대학교 도서관도 그렇죠. 그래요. 본인이 소리 문자 그 소리와 그 문자를 연결시키는 훈련을 계속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사와 부모가 뭘 알게 됐냐면 애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애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알아서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빨리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애가 음가를 빨리 고치고 불규칙적인 걸 빨리 깨우치고 문자 소리를 빨리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은 독서력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늘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특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계속 낭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한글 처음 배웠던 6세, 7세 아이도 당연히 낭독을 되게 크게 해야 되는 거고 주변에서 이렇게 피드백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요즘에 뭐 무슨 한글 교육 강화해가지고 기억 니은부터 가르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묵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한글에서 그게 이제 기억 니은부터 하겠다는 건 뭐냐면 학교 들어오기 전에 사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딸이 수학 문제를 갖고 왔어요. 수학이 한글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스토리텔링 수학 이러거든요. 말을 만드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근데 그게 옛날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그게 있어요. 공부를 못하면 국어를 의심해보라고. 왜냐면 독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저학년은 거의 그렇죠. 네, 근데 문제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죠. 원래는 언어 뭐 독해력이 좋아야 뭐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나라에서 그렇게 교육을 기초부터 한다고 한다면 수학 문제가 그렇게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어려워, 말이. 맞아요. 수식을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 어려워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밸런스가 안 맞고 있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아직도 학교에서 독서 교육을 강화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발달상에 가장 최적화된 독서 교육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거죠. 어릴 때에는 한글 조기 교육보다 책을 읽어주는 부모 낭독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애가 이제 문자를 알게 되는 6세, 7세부터 더 나아가서 11세까지는 본인 낭독을 많이 해야지만 나중에 묵독, 그러니까 낭독을 하면 집중력이 좋아지지만 묵독보다 단점 뭐냐면 사유를 못해요. 내가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유 능력은, 생각하는 능력은 묵독이 훨씬 더 압도적이에요. 그럼요. 깊이 있기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독을 잘하기 위해서는 낭독을 많이 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다 타이밍이 있는 건데 그러한 고민이 없다는 게 좀 신기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외국 자료를 찾아보면 돼요. 책 읽다가 찾아보면 아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장에서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퀘션 마이크인 거고, 제가 교대 다니는 애한테 물어봤거든요. 교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아예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어요. 아, 잘못됐네 이거 엄청.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국가가 이상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도 이상한 시스템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깨어 있어야 올바르게 애들을 가르치는 건데, 솔직히 저는 어디 가서 우리 채가 말을 너무 잘해갖고 약간 얼마나 말을 잘하냐면은 그 책을 제가 너무 많이 읽어줘서 우리 딸은 책을 내가 뭐를 잡으면은 어떤 인형을 들고 와야 되는지를 알 정도로, 외울 정도로 다 읽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책은 야옹이 안 나와, 이 책은 야옹이 나와, 이 책은 하마랑 야옹이 나와, 막 그런 정도. 그러니까 책을 집기만 했는데 얘가 미쳤나 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낭독이 진짜 읽어주는 게 진짜 짱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돈 버는 길이에요. 저는 돈 번다고 생각하고 읽어주거든요. 제가 퇴사를 하면서 계산해낸 게 그거예요. 내가 채아를 잘 가르쳐서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돈을 좀 덜 벌어도 되겠지. 근데 진짜 그 퇴사할 때 그걸 다 계산했던 거였다는 거예요. 롱텀 플랜을 그렇게 짠 거예요. 그러면 와이프한테 욕을 들쳐먹겠지. 진짜 그러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아닌 아이가 있어요. 우리 딸은 그렇진 좋아하진 않아요. 아는 아이한테 막 너무 억지로 하면 안 되고요. 할 수 있는 동기부를 만드셔야 돼요. 책 읽어야지. 아닌데 막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본인이 책을 읽으셔야 돼요. 맞아요. 본인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집에 책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저는 진짜 양쪽 진짜 많이 보고 자료를 진짜 많이 봤는데 진짜 확실했던 거 하나, OECD 레포트 중에 그 아이들의 학력과 어떤 모든 요소의 상관지수를 다 냈는데 진짜 압도적인 거, 집에 책이 많은 애들이 짱이었어요. 진짜 가난하나 부자나 상관없이 진짜 짱이었어요. 짱.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의사 친구들도 제 말 잘 안 듣는데 새끼 이건 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집에 책을 사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으니까, 제가 그 백수 아빠일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우리 와이프랑 누가 책 싸게 판다 그러면은 둘이서 차 몰고 5만 원에 막 60권 판다 그러니까 그것만 사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랑 둘이서. 왜냐면 돈이 애들 책이 좀 비싸니까요. 그래서 엄청 사 먹고,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새 책만 사주거든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런 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고 노하우가 나와 있고 이론이 나와 있고,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안 하잖아요. 끝내 안 한다니까. 귀찮아서 안 해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특히나 요즘에는 욕심은 있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모르는 욕심은 또 있어요. 애를 잘 키우고 싶어. 욕심이 있는데 공부는 안 해. 그러니까 그게 그 KBS 이기혁명에 나온 독서 영재들의 자폐 증세가 뭐냐면, 공부는 하지 않은데 부모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 부모가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케이스예요. 뭔가 부모가 욕심이 있으시다면 공부는 선행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되게 독특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했는데 됐는데 운이 좋은 거예요. 그게 제가 말했잖아요. 바이링구얼과 독서 영재. 바이링구얼은요 힘들지만 아이가 이 뇌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이링구얼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독서는 아니거든요. 그냥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제 딸아내에게 모르니까 우리 딸 얘기했더니 우리 딸이 얼마나 애가 독특한 애냐면요. 되게 특이해요. 다 자기 자식이 특이하겠지만 들으시면 되게 특이할 거예요. 우리 애기는 막 울어요. 울면은 눈물 닦아줘 그래요. 엄마가 손수건으로 눈물 닦아줘 막 그래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 보면은 희한한 애다 그래요 진짜. 제가 닦으면 안 돼요. 엄마가 손수건을 닦아. 제가 손으로 닦으면 손으로 닦으면 어떡해. 손수건으로 닦아야지. 막 그래요. 진짜 웃겨. 진짜 귀여워요 보면은. 그게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을 꼭 손수건으로 닦으라 그래. 되게 여성스러워하게. 그러면서 좋아하는 건 폴리만 좋아해요. 여자 인형을 하나도 안 좋아하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저 중에 공부 안 하고 부모 공부나 뭐 낭독형 뭐 이런 제대로 된 양육서를 안 읽으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얼마나 우리 딸이 똑똑한지 자랑 한번 해드릴게요. 제 다음 책 이름 제목이 두근두근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와이프랑 이렇게 막 둘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주워 들은 거예요.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그럼 더 전 다 말해줘요. 문장으로 풀 센텐스로. 엄마가 아빠한테 아빠 책에 대해서 물어봐서 아빠 책 제목이 두근두근이라고 아빠가 엄마한테 설명해줬어. 이렇게 전 차분히 말해줘요.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풀 센텐스가. 그냥 두근두근이라 해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다 책에 있으니까 좀 제발 좀 읽어보세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말해주면은 우리 애가 어휘력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아빠는 아빠 마음은 두근두근. 엄마 마음은 콩닥콩닥. 그러니까 그런 걸 어디서 다 주워 들어갖고 네. 책에 있는 거니까 지가 막 라임 맞추고 막 그래 애가. 그러니까 좋네요. 애가 아니 그냥 얘가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그 말씀 드려요. 예. 제가 진짜 답답해. 얘가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요. 놀라운 게 요즘에 저도 그 되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딸은 진짜 운동을 좋아하고 밖에 네. 나가 놀아는 결이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진짜 운동파잖아, 운동파. 저는 여러분보다 더 불리한 게 뭐냐면 직업이 작가다 보니까 얘가 중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빠가 책을 읽을 땐 나를 안 놀아준다는 안 좋은 안 좋은 게 있는 거야. 그걸 내가 분리시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책 읽으면 되게 실망하는 거예요. 좋아해야 되는데 왜냐면 읽을 때마다 아빠가 좀 예민해지고 안 놀아주니까 나 전 직업이 이건데 그래서 진짜 웬만하면 그러네. 밖에서 그러니까 제가 카페에서 읽으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먼저 아이한테 놀아주려고 뭔가 충족을 시켜주려고 그리고 책은 같이 이거 즐거운 거라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얼마 전부터 시 낭송을 같이 하고 시 암송을 했어요. 시 암송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가 시를 써요. 미쳤네. 대단하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네. 그 전까지는 시 암송을 안 했을 때 안 썼어. 쩌네 진짜. 근데 어느 순간 와가지고 그 무슨 꽃인가 아무튼 뭐에 대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유치하죠. 되게 유치한데 중요한 건 상관없어요. 그 시도를 했던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피카소네 피카소. 그게 뭐냐면 아이가 그거를 하기 전에는 시를 거의 안 썼어요. 간혹 뭐 이렇게 약간 뭐 유치원에서 하니까 잠깐 뭐 같이 뭐 프로그램상 했던 건데 본인 시를 암송을 하니까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그 패턴대로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아이한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가 행동이 달라진다. 그럼요. 여러분 우리 나이 30, 40인데 우리 시 한 번 안 써본 게 없는 사람이 저도 전혀 99%인데. 저도 미쳤어. 이제 저도 요즘에 결이 부럽다. 저도 그 결의하면서 같이 외우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워낙 작가인데 너무 메마른 글만 써가지고 조금 약간 그 감각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저는 육아하면서 자기개발 이거네요. 네. 말씀하신 게 시 저도 같은 거. 같이 외우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이한테 외우라고 내가 뭐 안 외우면 안 되니까. 윤동주 나오겠네 윤동주 진짜. 진짜 여러분 그 아이가 윤동주 그 서시를 읽잖아요. 네. 그러면 경건해져요. 네. 이렇게 진짜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여러분이 먼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 육아라는 게 얼마나 내가 준비되냐 네. 그다음에 내가 마음 먹냐에 따라 즐거운 일이고 의미 깊은 일이 될 수 있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고 작가님이랑 저는 애기 아빠니까 더 뭐 이제 뭐 뭐랄까 더 공감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듣는 사실 청취자인 중에 뭐 7, 80%는 다 싱글이고 아직 이제 학생이고 싱글 회사원 그렇죠. 이런 분들이 네. 많은데 그냥 미리 좀 준비가 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준비된 아빠였거든요. 여러분 그 우리 여성분들 준비된 아빠만큼 매력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아보면 그것만큼 최고인 저는 남편이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책 읽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맨날 책을 읽으니까 막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우린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이건 이거야. 저는 그래서 우리 애기 그 뱃속에 있을 때 사서삼경을 다 읽어줬어요.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좀 급 있는 걸 읽어줘야겠다. 왜냐면은 뱃속에 있으니까 나 지금 우리 애가 그런 좀 그 뭐야 뼈대 있는 아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면 되겠네. 제가 했던 거 써먹으세요. 나중에 네. 제가 그 아가마중이라고 네. 우리 애가 글밥을 3줄에서 10줄로 뛰어넘었던 계기가 동기부여가 쉽지 않거든요. 네. 했던 계기가 뭐냐면 아가마중 갖고 왔을 때 야 이거 내용 알아? 모르는데요? 야 내가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읽어줬어. 그러니까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 사사삼경을 자야 너 이거 알아?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네 뱃속에 있었던 거야. 그러면 제가 기억날 것 같은데요?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 대통령 하면 딱 좋아야 되는데 박근혜가 여자 대통령이었고 우리나라 여자 대통령 이미지가 안 좋아갖고 그치 진짜 짜증나 그 미친 게 이상한 나쁜 선례를 남겨갖고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 딸은 너 유엔 사무총장 도전해봐라. 여자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자식아 안 되겠네. 아무튼 그렇게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이 얘기도 꼭 언젠간 하고 싶었고 부모도 이해해야 되고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애기 아빠 2명이서 양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그 비즈니스 책인데 앞부분이 이제 부담의 심리와 관련된 책이에요. 근데 앞부분이 부부관계가 나와요. 육아의 핵심은 여러분 부부관계입니다. 둘 다 힘들기 때문에 서로를 정말 잘 이해해줘야 돼요. 그럼요. 근데 그게 그 좀 가트먼 박사님이라고 이 부부관계에서 넘사벽 1위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혼할 것이냐를 93.7%를 맞히신 분이거든요. 자리 깔아야겠네. 미쳤네. 그게 이 사람이 이론도 있지만 엄청나게 임상 실험을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그게 쩐다. 93.7%. 최고의 이 사람은 넘사벽이에요. 알파고인데? 진짜? 근데 딱 그 언제 하냐면 힘들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서로 반응하는가를 보면 안 돼요. 그중 핵심이 뭐냐면 힘들 때 첫째 이게 격렬의 말투 있잖아요. 욕설하고 막 그러나 보구나. 그러니까 비아냥거리고 깔아뭉갤. 네가 그렇지 뭐. 특히 뭐 싸울 때 그렇지. 네가 뭐 그렇지. 거의 빼박이래. 빼박. 90% 확률이래요. 난 절대 안 그러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귀노르라고 하죠. 이 사람 때문에 너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는 식의 말을 하는 순간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애를 키우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서로 감정도 민감해질 수 있고 좀 그 조금만 갖다 화로 이게 확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우리가 좀 더 이걸 노력하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좋은 말 쓰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들 잘 한다라는 공감대 형성돼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걸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있으면 서로 되게 예민하고 힘들 때 서로 탓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되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육아의 또 핵심은 부부 관계라는 거. 서로 절대 격렬에 담긴 말. 그리고 어려우면은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지 원래 그 사람이 이렇게 생겨 먹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를 잊지 않고 부부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육아의 어떤 힘듦, 특히나 그 1년 동안 그 애를 낳고 1년 동안의 그 마의 구간을 잘 극복할 수 있고 1년이 마의 구간이 여러분. 저는 아직 사춘기는 안 왔지만 그 다음에 힘든 게 이제 아이가 사춘기 때 같이 갱년기가 올 때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때도 이제 부부 관계가 좋을수록 그러니까 준비된 분은 다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뭔가 이렇게 좀 인생 공부네. 오늘 따뜻한 얘기로 갔어야 되는데 초반에 너무 빡이 올라왔고 제가 그러니까 좀 다음에는 더 따뜻한 얘기로 저희가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